안녕하십니까. 삶 나누기 프로젝트 강의를 맡은 박병관입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주제는 행복과 건강입니다. 송파 어르신들 행복하게 잘 지내시죠? 네.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시니어가 되었을 때 행복을 높이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대단히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죠? 예전보다 병원에 더 자주 가게 되나요? 적게 가게 되나요? 더 적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왔을 때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건강해지고 이런 특성들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은 우리가 행복과 관련되어서 연령에 따라 어떤 점수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좋습니다. 외국의 자료를 살펴보시면 외국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좋아지는 U자 커브의 행복 지수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는 잠시 어려워지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어르신에도 마찬가지로 이럴까요? 연구를 해봤더니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훨씬 더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젊었을 때 19세 미만일 때 20세, 또 29세, 30세, 40세, 50세로 갈수록 행복도가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도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보이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젊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여서 우리나라를 대단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이 우리한테 오지는 못하고 우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시간들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인이 되어서 시니어가 되어서 행복도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뭔가를 살펴보면 연령별로 자살률을 살펴보셔도 동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도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우리의 극단적 선택을 보이는 행동 빈도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세, 15세, 20세, 25세, 30세, 35세, 40세에 같이 가는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올라가다가 65세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70세, 75세, 80세, 90세로 갈수록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지혜를 통해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삶을 더 행복하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다른 나라도 그런가?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보면 OECD, 우리나라가 포함하고 있는 OECD 국가의 평균을 봤더니 우리는 3배 정도 더 높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살률. 그리고 우리하고 비슷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높긴 하지만 우리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긴 하는데 자살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우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령대를 보면 50대,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90대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불행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이 될수록 경제적으로 안정하거나 안정된 것이 아니라 빈곤을 보이는 율이 높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높으냐? 45.1% 정도가 빈곤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거의 둘 중에 한 명은
빈곤한 상태다. 그런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하고 비교해봐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인 멕시코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사실은 빈곤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데 우리가 특별히 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곤율이 높고 자살률이 높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행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행복의 사사분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버드의 사티에르 교수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행복 유형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면서 먹는 것도 줄여가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방법으로 성취주의자가 있습니다. 성취주의자. 주로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참고 절약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들을 키워내고 이랬던 분들이 바로 성취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싫어하는 배짱이 같이 사는 사람, 즐겁게 놀고 이런 사람들, 쾌락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안 하고 그때그때 욜로를 외치면서 오늘의 행복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행복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오늘도 행복해야 되고 내일도 행복해야 된다. 오늘도 행복해야 되지만 미래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주의자입니다. 반대로 오늘도 내일도 행복에 대해서는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허무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봤습니다. 봤더니 실제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서울시 구별로 행복지수가 어떤가를 봤더니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평균이 72인데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도봉, 성동구, 광진구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송파의 어르신들이 속하고 있는 여기 왔더니 행복도가 75 정도 됩니다. 행복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건강도를 봤더니 건강도는 행복도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70 정도 됩니다. 행복도하고 건강도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과 관련되어서 우리 송파 어르신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질병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1순위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네, 고혈압 있으시군요. 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자, 관절염 있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관절염. 네, 관절염 있으시군요. 저 여기저기 쑤시죠. 많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혈압 약도 드시고 관절염 약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게 안과 질환입니다. 백내장, 황반변성, 망막질환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안과 질환 겪으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많으시네요. 좋습니다. 네 번째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까지 겪으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흔한 질병입니다. 송파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고혈압, 관절염, 안과질환, 당뇨병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약으로 하게 되면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운동 중에 대단히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저도 맨발 걷기도 많이 해보고 등산도 많이 해보고 이랬는데 제 개인적인 것으로 효과가 많았던 운동은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맨발로 잔디밭이나 황토 위에서 5분 정도 걷거나 서 있는 거였습니다.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걸을 수 있으면 맨발로 걷는 겁니다. 몇 분이요?
5분.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잠자기도 전에 5분. 그러면 잠을 아주 잘 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을 잘 자면 고혈압, 관절염, 안과질환, 당뇨병이 많이 내려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혈압이 올라간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까치발을 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의자 같은 거 손 잡고 까치발을 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2분에서 3분 정도 하는 겁니다. 무리스럽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은 무리스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자전거를 장시간에 타거나 아니면 걷기를 많이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관절이 문제가 생기거나 관절이 다 나가서 인공관절을 갈아 껴야 된다든지 아니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운동도 해봤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한 운동이었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5분 정도 서 있기. 이 간단한 운동으로 혈압이 훨씬 더 안정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심해서 온몸이 막 아프고 그럴 때 맨발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서 있는 거. 제일 좋은 건 맨발로 서 있는데 황토나 잔디밭이 제일 좋은데 황토나 잔디밭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보도블록이 있어도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는 빼놓고 건강에 그래도 위해하지 않을 것 같은 흙이나 보도블록이나 황토 또는 잔디밭에서 하시면 대단히 효과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다릴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까치발을 듣는 운동을 하면 종아리의 근육이 움직여주면서 발에 있는 정맥을 심장으로 올려주면서 혈압을 낮춰주고 근육 운동을 해주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잠자기 전에 10분 전에 발목 운동 있죠. 발목 운동을 이런 식으로 2분에서 3분 정도 해주시면 잠도 잘 오고 순환이 잘 되어서 깊은 잠을 자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젊었을 때 심하게 운동하는 것과 달리 시니어가 되어서는 아주 쉬우면서도 간단한 운동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튼튼하신 분들은 더 센 운동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건강을 유지한 간단한 운동으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한 둘 다 높은 사람들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둘 다 행복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상의 행복감도 높고 만족도, 행복감, 가치감, 안정, 삶의 행복감, 성장, 관계, 생존, 삶의 자산, 투자, 가족, 재정, 재능, 시간, 친구, 건강과 관련되어서 점수들이 다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내일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같이 행복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훨씬 더 높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행복하면 된다라고 믿으시는 분, 오늘만 행복하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행복도 차원에서는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의 가치는 훨씬 떨어지고 안정도가 떨어집니다. 삶의 행복도 떨어지고 성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생존에 대한 위협을 훨씬 더 많이 느끼면서 가족하고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행복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해야 돼. 현재도 행복해야 되고 미래도 행복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언하면 됩니다.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도 행복하지만 내일도 행복해질 것이다. 오늘도 행복하지만 미래도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도와 삶의 질이 좋아진다. 대신 오늘은 참자, 오늘은 참고 내일 행복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녹색인데 행복도도 만족도도 떨어지지만 삶의 질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 꾹꾹 참았던 이분들이 미래의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복도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보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참고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참고 절약하고 이렇게 살면 미래의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마저도 점점 더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리라 라고 결정해야 된다.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도 행복한 것도 모르겠고 내일도 행복한 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딸랑 하나 안정만 잠시 높아지지만 나머지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 불행한 거죠. 이 사소한 차이가 나의 삶을 온전히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도 행복해야 되고 내일도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봤습니다. 자, 봤더니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려면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는 게 필요해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이. 사람들하고 잘 지낼수록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다. 특히 어떤 걸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잘 될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려면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말아라. 오늘 온 것을 감사해하면서 너무 고맙게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5분씩 되뇌이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행복한 것이 몰려 들어왔을 때 그것을 권태라고 생각하지 않고 권태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고맙고 감사하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행복의 핵심은 과거에 불행했던 것을 자꾸 리마인드해서 반추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과거도 행복하고 현재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도 모르게 걱정하고 있을 때,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권태로운 삶에 빠져 있을 때 스스로에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되새이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쾌락만 추구하는 형들은 보면 뭐가 많으냐면 걱정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더라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야 될 게 뭐냐?
걱정이 올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현재만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도 현재만 살게 되면 결국 무엇이 온다? 걱정이 온다.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많아졌을 때는 미래를 위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신 미래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고 불만은 조금 더 중간이고 권태는 좀 낮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분은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주어진 행복을 잘 느끼셔야 됩니다. 바람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멋진 풍경을 보면서 느낄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아주 사소하게 먹는 밥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물 한 잔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가질 수 있고 미래의 행복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은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행복을 둘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을 행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둘 다 행복한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호주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호스피스를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뭔가를 알아봤더니 첫 번째, 나의 행복을 위해서 도전해 볼 것.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죠. 우리는 주로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심지어는 이 인류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복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행복도, 나의 가치도 신경 씁니다. 오늘의 행복, 미래의 행복도 신경 쓰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것,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볼 것, 남의 눈치 안 보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잘 해볼 것, 그리고 일을 너무 열심히 일만 하고 휴일날도 놀고 이번 추석 때도 일하고 이렇게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일하면서 쉼을 충분히 가지면서 살 수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해지고 나의 감정에 대해서 사랑하면 사랑한다, 고맙으면 고맙습니다,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살 것, 이런 것들을 못하고 그 다음에 오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는 것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건강과 행복입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흔히 겪는 병이 뭐라고 제가 그랬죠? 고혈압, 관절염, 안과질환, 당뇨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러나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잘 처방받으면서 최소의 약을 먹으면서 아주 간단한 운동을 해서 좋아질 수 있다. 간단한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맨발을 걷고 그 중에서도 흙에서 맨발을 걷거나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루에 5분씩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잠자기 전에 5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행복도가 높아지면서 건강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까치발 들기. 뭔가를 잡고 의자를 잡고 까치발을 듣는 운동을 하루에 생각날 때마다 1분씩이라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사이에 1분 한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에 까치발 들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쇼핑을 가러 갈 때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왼발을 이렇게 까치발을 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압이 뚝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혈압이 뚝 떨어지면 관절염도 좋아지고 당뇨도 좋아지고 안과 질환도 좋아지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10분 전에 발목을 이렇게 운동하시면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발목을 운동하시면 잠도 쉽게 잘 오면서 깊게 잠이 오면서 우리의 몸을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오늘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전체가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